자, 수요 초대석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예술 작품처럼 디자인된 건물이나 조형물은 도시의 공기를 다르게 만들죠. 그만큼 미술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그리고 돌봄 안전과 같은 사회 서비스 등 공공 분야에서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사회와 산업 등 공공 디자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 디자인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 모셨는데요. 그간의 성과와 함께 올해 계획과 목표 함께 얘기해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강필현입니다. 네, 먼저 부산디자인진흥원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07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단법인이기도 합니다. 또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그 지역 디자인 센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넓고 무궁무진하잖아요. 주위를 둘러봐도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찾기 어려운데 디자인 분야의 산업은 뭔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고객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디자인이 만약에 인간이 없다면 네.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분야, 인간을 위한 가치가 없으면 디자인 분야가 추구하는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인간의 삶의 맥락에서 모든 것이 디자인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산업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산업과 사회로 디자인 산업 대상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 부분과 그다음에 기반, 그래서 사회 간접 기반과 함께 네 가지로 구분돼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산업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이제 앞에 심미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시장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더하는 사용성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걸 추구했는데요. 이미 21세기 들어서면서 많이 바뀌어서요.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총체적 역할을 산업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시민이 되겠죠. 또 네. 국가는 국민이고요. 그들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구나 욕구들을 잘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운영체계에서 공공 부분에 서비스할 때 그를 최대한 만족하거나 또 미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어떤 가치를 내는 공공재, 공공 기반,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합니다. 뭐 안전에 관련된 것도 하고 특히 이동, 그다음에 공공 시설물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 활동을 칭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반 부분은 앞에 이동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회 간접 자본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디자인 역할을 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다 통합해서 디자인 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산업, 사회, 공공 부문, 기반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부산의 디자인 산업의 수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높은. 높습니까? 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워낙 디자인 산업이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극화돼 있는 산업입니다. 양극화요? 예, 좀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네. 수도권에 디자인 기업 65.9%가 다 몰려 있어요.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이제 부산의 디자인 기업의 역량이라든지 그 부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부산 디자인 산업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 사회에서 디자인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네. 부산에 아주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충분한 환경은 충분히 조성이 됐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활용이 좀 계속 반복되면은 그런 어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산업의 거점 지역이 분명히 부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도권이 65.9%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나머지 34.1%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네. 부산은 몇 %입니까? 부산이 이제 3위인데 네. 5.7%입니다. 5.7%요. 기업 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양극화가 지금 심하게 됐고 또 하나는 부산에서 무진장 잘하는 디자이너나 기업들이 네. 수도권으로도 가죠. 다 이동하는군요. 예, 탈부산을 하는. 예,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네. 그게 문제는 이제 어떤 부산이 실질적으로 디자인 비즈니스를 해서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이제 부산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디자인 기업들이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이 서비스업이 70%가 넘습니다. 부산 산업 구조가.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그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을 때 충분히 실증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또 하나는 그 연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미비해졌지만, 그러니까 줄어들었지만 부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죠. 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디자인 가치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부산이고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그 마이스라 그러죠. 네. 관광과 비즈니스와 컨벤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또 부산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어떤 그 뭐죠 편집적인 부분인데 세계적인 명품이라든지 우수한 컨텐츠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산은 뭐 천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를 갖고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 또 문화적 유산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디자인 비즈니스 하는데 뭐 갖추고 싶어도 딴 데서 맞아요. 못 갖추는 지역이죠. 네. 예.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예. 그런데 아까도 뭐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청년 취업 문제를 좀 디자인 정책으로 해결할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연간 제가 이제 전에 19년도에 네.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관계부처 통합으로 이제 산업부랑 같이 만들어서 발표해서 예산도 좀 집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디자인은 이제 그 취업 유발 계수라 그러죠.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했을 때 산업별로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느냐 했을 때 조선이나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취업 유발 계수가 높은데 네. 디자인에 대한 어떤 시장만 만들어지면은 관련된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네. 특히 그 디자인 기업들이 하나의 신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파생되는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수치는 좀 봐야 되는데 디자인과 졸업생들 취업률이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률보다 평균보다 높습니까?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청년 취업 문제를 디자인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자, 다음은 부산 디자인진흥원이 이제 공공 분야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 디자인을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그 개념과 역할 한 번 더 언급해 주시죠. 실은 공공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가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어반 디자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시냐, 환경이냐, 아니면 공공 시설이냐. 근데 그게 이제 퍼블릭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재에 대한 디자인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째적으로 이제 합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공공 디자인 부분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국가의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총체적 노력, 디자인 노력을 이제 공공 디자인으로 이제 만약에 정의를 할 때,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 공공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이제 그거를 어떤 상황인지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
그거를 받으려면 앞서 준비해야 될 거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은 환경이 그 날씨가 어떻고 지역 주민의 평균 연령이 어땠기 때문에 공공 환경 도로 사인 체계 이건 거는 어떤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이 다 맞춤형으로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주면 그걸 공공재를 공급하는 그 영역에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먼저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 가이드라인과 평가 체계, 진단. 그래야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공공 디자인의 어느 부분에 더 얼마나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걸 바꿔야지 시민들이 행복하겠구나. 그게 좀 지표가 나오겠군요. 예, 그게 필요하죠. 네. 그냥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이왕 하는 거니까 이쁘게 합시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 그건 이미 영국이라든지 북유럽에서는 이제 그 국민을 위한 디자인 사회 서비스 디자인이 상당히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그 공공 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네. 보니까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권역별 그 지역 기초자치단체죠. 네. 거기별로 지역 주민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그 정주 환경의 특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나 장점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 분석을 해서 16개 구군 다요? 예, 그리고 그 해당 구청장님이랑 네. 군수님 뵙고 여기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가 장점이고 또 대부분 선출직이잖아요. 이런 공약이 있으신데 그렇죠. 이걸 하시려면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고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걸 하면서 저희가 또 부산 디자인에서 진흥에서 준비한 게 우리나라 이제 정부 부처에서 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사업과 예산 현황을 쭉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할 거는 16개 구군별로 필요한 하나의 그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있는 우수한 디자인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주민들의 삶에 증진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 뵙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저번 달이죠.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랑 MOU 체결을 해서 아예 공공 디자인 관련된 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조례도 좀 강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뭐 구군별로 다 다르겠지만 부산 도시의 특성에 맞는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딱 떠오르는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부산에 가장 필요한 과제. 부산 도시 특성에 맞는 그렇죠. 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합니다. 네. 다만 가이드라인과 진단 체계,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제가 10월 말에 여기 부임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거는 그 디자인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됐고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됐냐 하면은 그 수요자 중심의 가치를 제공하는 역량은 디자인 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가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활용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산에 필요한 게 그 시민들이 공공 디자인을 요구하는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 시민 공감 디자인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네. 올해는 시에서 또 예산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배정을 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구군별로 그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자신들의 정주 환경이나 아니면 문화여가 환경에서 페인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이랬으면 더 좋겠다는 거를 시민들과 디자이너와 그다음에 해당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이동이면 이동 아니면 교육이면 교육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그 문제를 발굴하는 그런 게 이제 올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시작한 건데 준비는 작년에 했죠. 뭐냐면은 우리 동네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용역하고 아름답게 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6개 구군별로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신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음. 그분들인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서 그렇죠. 디자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누구보다 해야 잘 되거든요. 알겠네요. 그래서 그게 좀 우선 시급하게 부산에 준비가 돼서 제도화되고 운영이 되면은 네. 체계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저 원장님께서는 디자인 정책 개발 전문가로도 유명한데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상당히 뭐 저기 높은 수준이죠. 다만 이제 문제가 정책 개발 전문가라고 저한테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그거보다도 저는 한 30년간 이제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역할도 했고 또 실증 연구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이 뭔가 이 산업 부분은 그 자율스럽게 안 돌아가서 실패했을 때 정책이 들어가 갖고 다시 정상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때 정책이 들어서 도와주든지 뭐 네, 그런 네. 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은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양극화 얘기 드렸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떤 디자인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화시키는 디자인 정책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 정책의 수준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게 생태계로 돼서 자연스럽게 민간 차원에서 민간 협치로 돌아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바로 전 단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생태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군요. 아니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참여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동네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공공 디자인 부분이고요. 네. 제가 지금 디자인 정책에 지금 말씀드린 건 디자인 이제 산업 부분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히 다른 겁니까? 예. 지금 그거는 양극화도 그것도 양극화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거는 그 디자인 기업 산업이 어디에 몰려 있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기업 정책 안에서 기업에 대한 양극화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그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 디자인 기업 중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도 있는 반면에 계속 디자인 용역이죠.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해주는 서비스업을 하는 디자인 기업은 정말로 영세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런 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주느냐가 하나의 네네. 정책적인 이슈인데 그게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점점 스케일업이 돼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정부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건 좀 매우 좀 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3년 진흥원의 계획과 목표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산 디자인 전문 기업이 영도구랑 같이 그 영케어러죠. 그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잘 부산 디자인 기업이 디자인을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그렇듯이 이제 부산 광역시 공공 디자인 활동에 이제 방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를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또 만들 계획이 있고요. 특히 앞에 말씀드렸듯이 16개 구군이 공공 디자인 관련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시민 공감 디자인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부산 공공 디자인을 진단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공공 디자인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환류 체계를 올해는 좀 준비해 놔야지 이제 지속 가능한 하나의 어떤 공공 디자인을 통한 어떤 시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영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기술주도 창업에서 디자인주도 창업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부산이 디자인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장님께서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